25학 6학년도 9월 평가원 해설 강의를 좀 해볼게요. 제가 46분 정도를 해설 강의를 찍었는데 소리 녹음이 안 돼서 다시 찍는 겁니다. 네. 이번에도 만약에 다시 찍으면 인생이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전체적인 총평을 하고 시작을 하면 어쨌든 뭐랄까, 공통의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올라간 느낌인 것 같고요. 근데 뭐 특히 어려웠던 문제는 뭐 15번이나 특히 21번 정도가 좀 어려웠던 것 같고, 뭐 미적은 난이도가 좀 낮아진 게 맞고, 29가 너무 쉬워졌고 28도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28, 30의 난이도가 좀 너무 내려간 느낌이지 않나? 근데 이제 어쨌든 공통에서 좀 뭔가 9번 같은 경우도 당황할 문제가 아닌데 좀 당황할 수 있지. 근데 뭐 10번은 뭐 그냥 너무 쉬운 문제고, 11번도 뭐 그냥 이거는 뭐 맨날 그냥 점수 주는 문제, 12번까지도 그냥 점수를 주는 거죠 사실상. 그리고 오늘 해설 안 할 건데 20번은 재작년에 나왔죠. 그러니까 24학년도 9월 20번으로 빈칸 추론 문제가 나왔었는데 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눈여겨볼 만한 거는 하이선 정리를 대놓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28학년도 예비평가에서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7번? 요 정도였을 건데, 요때도 일단 하이선 정리를 쓰는 문제가 일단 어쨌든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하이선 정리는 알고 있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일단 13번부터 해설을 좀 하고요. 자, 13번 한번 읽어볼게. 자,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의 제일 먼저 판단하셔야 되는 거는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니까 판별식 확인해 보시면 판별식 음수거든. 그러니까 일단 x축과 만나지가 않아. 그러면 이 극한이 일단 존재하지 않으려면 분자가 0인 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분자가 0인 건 상관이 없고, 그냥 이 극한이, 자, 분모를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fx로 끌어내지고 fx 마이너스 kx 플러스 2가 될 테니까, 일단 무조건 얘는 어차피 0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의미가 없어. 얘는 어차피 수렴하는 애니까 그냥 수렴을 시켜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분자를 잘 보면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니네가 해석할 수 있는 거는, 자, 얘를 또 더군다나 빼기로 줬기 때문에 이건 차함수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y는 fx와 결국 y는 kx 플러스 2라는 이 함수가 그러니까 교점이 없으면 일단 가장 행복한 거거든. 그럼 분모가 0이 되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존재하는 거고, 교점이 없거나 아니면 근을 만약에 가질 거면 적어도 중근은 어디서만 가질 수 있냐면 x는 0에서만 가질 수가 있다. 왜냐면 얘가 이제 0을 두 개를 가지면 분자에서 0을 두 개를 막아주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문제는 기하적으로 풀게요. 왜냐면 어차피 차함수 구조를 줬고 괜히 준 게 아닐 거거든. 자, 그러면 얘가 어차피 붕 떠 있고, 자, 얘가 y절편이 일단 12거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먼저 확인을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대칭축이 마이너스 3인 거는 얘네가 쉽게 알 수 있고, 여기가 지금 0인데 0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시면, 자, 여기쯤에 이렇게 x축이 있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2,0이거든. 근데 여기가 지금 0,12니까 얘 기울기가 6이야. 근데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6일 거 아니야. 대칭축이 마이너스 3이니까. 그럼 요 간격이 6이기 때문에 기울기 자체가 그냥 6인 거죠. 그죠? 그러면 이때가 k가 6일 때니까 k는 6일 때는 0에서 접하니까 일단 얘는 ok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자, 그 다음 상황은 어차피 기하적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4가 되기 때문에 요 길이가 지금 4인데, 그럼 이렇게 접선을 그어줬을 때, 접선을 이렇게 그어주고 나면 요 점의 좌표가 몇일 수밖에 없냐면 마이너스 4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뭘로 계산하는 거냐면 그냥 차함수 거리고부에 쓰는 거지.
차함수 거리곱을 쓰면 요 길이가 지금 4가 되기 때문에 요 간격이 그거의 제곱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때 기울기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4인 게 쉽게 나오니까, 쉽게 나오는 게 여기 이미 구해놨으니까. 그러니까 2차 함수 문제에서 대칭성이 없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2차 함수를 왜 줬겠어? 대칭성 쓰라고 준 거야.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때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이게 지금 2분의 4니까. 따라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단 커야 되는 거지. 6보단 작거나 같아야 되고. 이해되지? 마이너스 2 포함하면 안 돼. 포함해도 답 6을 포함 안 해도, 그러니까 포함해도 오답이 있고 6을 포함 안 해도 오답이 있죠. 그래서 8개가 됩니다. 자, 14번. 탄젠트가 나와 있고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너무 쉬운 문제야 사실상. 일단 주기성 확인하시면 주기가 k파이라는 거 쉽게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0, 지금 p가 되는데 요게 1대 3이래. 요거 알파라고 잡고 요거 제가 3알파라고 잡을게요. 그다음 이 넓이를 줬는데 어차피 이거는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겠지. 마찬가지로 탄젠트가 나왔는데 대칭성을 사용하지 않는 문제는 없어. 요 정도 대칭성은 22학년도 수능 9번에 나왔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차피 위아래 넓이가 동일할 테니까 이 넓이가 6분의 5파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얘가 지금 k파이인 거지. 그 다음에 요 길이가 결국 밑변이라서 3알파가 되는데, 그럼 요 길이는 다시 주기성에 의하여 탄젠트 알파 k분의 알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길이는 그냥 바로 나오는 게 알파가 3분의 k파이잖아. 그러면 요게 얼마냐면 탄젠트 그냥 3분의 파이가 되니까 루트 3이죠. 그러니까 p가 루트 3인 건 바로 알 수 있고, 그럼 이제 넓이 계산만 하면 되니까, 자, 어차피 그럼 알파가 나왔잖아. 그치? 알파가 나온 거니까, 알파가 나온 게 아니라 K가 나온 거지. 아니 아무것도 안 나왔지. 미안해.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계산을 하면 2분의 1 곱하기 3알파 곱하기 루트 3을 하시면 되죠. 얘가 이제 6분의 5파이가 나오면 돼. 그럼 요렇게 지워져서 이게 3이니까 알파는 9루트 3분의 5파이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따라서 K는 얼마냐면 파이분의 3알파가 되니까 넣어주면 파이는 날아가고 3루트 3분의 5가 되겠죠. 따라서 K 플러스 P를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9분의 5루트 3 더하기 9루트 3, 9분의 14루트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냥 너무 단순한 문제고, 뭐 사실 좀 더 앞번호로 가도 되지 않을까, 옛날 수능 같았으면. 자, 15번을 봅시다. 최고차항 부호 확인 일단 하시고 F0이 0이래. 미지수가 3개 남아있는 상황이지. 그러면 정적분을 정의된 함수 나왔으니까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G형이 0이다. 이거 하시고 G'X가 절대값 fx 마이너스 절대값 x다. 자,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건 이거의 부호 변화를 확인하면 돼. 자, 근데 얘가 일단 확인할 수 있는 거는 f가 0을 지나니까 얘가 0의 근으로 갔죠. 0의 근으로 갔는데 일단 0에서는 그 값을 갖는단 말이 없네. 그치? 0에서 그 값을 갖는단 말이 없는데, 근데 이게 이거에 어쨌든 근 자체는 몇 개가 나와야 되냐면 4개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0이라는 근은 확실하게 있고 2도 있고 6도 있어. 또 하나가 있겠지 이렇게. 자, 근데 이 문장을 좀 제대로 읽으셔야 되는 게 에서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0이나 a에서 그 값을 갖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그거에서 좀 말렸을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자,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좀 생각이 났을 것 같냐면 20학년도일 거예요. 수능 나형 30번. fx-x는 0의 실근수가 2개다. fx 플러스 x는 0의 실근수가 2개다. 보통 이 문제 애들이 그냥 직선 2개 그어놓고 찍찍 그어놓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풀려고 하거든. 근데 나는 이 풀이는 정말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문제랑 사실 거의 겹치는 문제인데, 이것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추론하려면 절대값 x를 그려놓고 이게 절대값 f도 막 이렇게 뒤집어 까고 이래야 된단 말이야. 나는 뭐 그렇게 할 자신은 없어. 그래서 나는 그냥 어떻게 할 거냐면 fx가 어차피 x를 인수로 갖고 있고 뒤에 hx라는 2차 함수를 가질 거란 말이야. 얘는 최고차가 양수인 2차 함수일 거고 당연히. 그러면 어차피 내가 얘 보호 변화만 보면 되는 건데, 그럼 절대값 f 빼기 x라는 거는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우고 나면 절대값 x로 공통인수가 들어가니까 결국 절대값 hx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g'x야. 그럼 이거의 부호 변화를 보면 되고, 얘가 어차피 항상 양수기 때문에 얘는 부호에 영향을 안 주면서 얘의 부호 변화만 확인을 하면 돼. 그러니까 2하고 6에서 반드시 그 값에 같게 이제 부호 변화를 관찰하면 되는데, 일단 이거의 근은 이미 여기에 0이라는 근이 있으니까 근이 그냥 2하고 6하고 a만 나오거나 아니면 0을 근으로 또 가져도 상관이 없는 거야. 0이 여러 개 나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지. 어차피 0에서는 그 값에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는 거니까. 자, 그렇게 케이스를 나누시면 되고, 자, 그러면 어차피 절대값 hx의 모양은 이렇게 생길 거란 말이죠. 이게 절대값 hx가 될 거고 1과의 위치관계를 보면 되는데, 자,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크게 5가지인 거거든요. 왜 5가지냐면, 자, 그려놓고 제가 생각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이 hx하고 1과의 근이 1과의 대소 관계가 3번만 일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되는 거지. 여기가 2, 여기가 6이어야 되겠죠. 여기가 a. 이럴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0, 2, 6, a를 만약에 순서대로 이렇게 가질 수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0, 2에 a에 6일 수 있고 0, a에 2, 6일 수 있고 a에 0에 2에 6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모순인 거 하나씩 밝혀내 봅시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부호 조건 확인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h의 부호나 f의 부호는 똑같아. 그럼 h는 원래 이렇게 생긴 함수일 테니까 이 그림에서 일단 왜 h랑 x의 부호가 똑같냐면 f가 x의 hx니까 h의 부호가 f의 부호를 결정하겠지. 그럼 f6이 h6이 지금 양수니까 f6이 양수겠죠. g2의 의미를 생각을 해봐. g2의 의미는 0부터 2까지 절대값 ft 빼기 t 절대값 t야. 그럼 이 정적분을 확인할 때 이 함수가 결국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먼저 보면 되겠지. 근데 어차피 이 g'x는 얘가 되고 얘는 어차피 부호 영향 안 주니까 결국 내가 g2의 부호라는 거는 hx와 1과의 대소와 동일한 거야. 0하고 2 사이에서. 근데 이 그림에서는 0하고 2 사이에서 h가 더 크게 있잖아. 그러면 h가 더 위에 있으니까 g2가 양수일 수밖에 없죠. 두 개가 양수니까 이거는 모순이 되겠네. 자, 그 다음 거 보면 이번에는 0하고 2 사이에서 h가 더 아래에 있으니까 g2는 음수라는 거 알 수 있고 f6은 음수죠. 여기가 h6인 거야. 그러면 이때도 모순이지. 부호 때문에 모순. 자, 그 다음에 얘가 모순인 이유는 요 간격이 3대 요 간격도 4여야 되는데 그럼 a가 4가 돼야 되니까 간격의 모순. 자, 이거 봅시다. 자, 이 상황은 g2는 양수죠. g2는 h가 더 위에 있으니까 일단 양수인데 f6도 양수죠.
모순 됐네. 그럼 되는 거는 이 상황밖에 없다. 자, 그럼 계산을 하시면 되고, 어차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f가 xhx라고 내가 뒀고 hx의 식을 지금 세울 수 있지. 얘가 h고 얘가 1일 테니까 a에 x-6 더하기 1인 거야. 근데 원래 h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 1이니까 h2는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럼 대입해서 계산하면 h2가 마이너스 8a 플러스 1인데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4분의 1인 거고, 그러면 f의 x라는 거는 여기다가 x 곱하시면 되니까 4분의 1의 x제곱에 x-6 더하기 x가 되면서 f8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4분의 1에 8 곱하기 8 곱하기 2 더하기 8 되시죠? 32 더하기 8이니까 40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렇게 그려놓고도 뭐 알 수는 있어. 어렵지 않게. 뭐 몰라, 나는 어려워. 그러니까 사실은 그림이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제 그렇게 확인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다시 이 20학년도 수능 나형 30번도 평소에 이렇게 푸셨던 분이라면 다시 풀어보세요. 차함수로. 자, 21번이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고, 일단 작년 9월 21번하고 문제가 일단 똑같지. 근데 여기서도 어떤 경험을 했을 거냐면 기울기로 보는 게 전혀 의미가 없어. 근데 작년 문제하고는 접근 방법이 달라. 그렇겠지, 당연히. 지금 새로운 문제니까. 그러니까 작년 문제는 2분의 f의 k 플러스 2 마이너스 fk가 여기 뭐 2차 4k 제곱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었고 2k 마이너스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었어서 얘하고 얘가 같아지는 순간의 값을 k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였으니까 이걸 대입하면 됐거든. 근데 이 문제는 일단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면 말리지. 얘하고 얘가 같아질 수는 없어. 그리고 기울기로서 갖는 의미도 이거 만약에 니네가 뭐 기울기로 보려면 얘를 f'으로 바꿀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f' 뭐 x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가 없어. 적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양변에 x를 0으로 보내면 2분의 f'0-2가 f'0이 0이게 돼서 f'0의 범위가 마이너스 4하고 0 사이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뭐 얘한테 정수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실수 조건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결국은 무슨 문제인가? 하필이면 프라임식을 구하라 그랬어. 근데 이 식에, 그러니까 f한테는 미지수가 몇 개가 들어가 있을 거냐면 3개가 있을 거거든. 근데 c는 의미가 없어. 왜냐면 여기서 프라임이니까 c는 의미가 없고 어차피 계산할 때도 c는 찾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리고 이쪽에서도 어차피 f에 2x에 대입한 거에서 f0을 빼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c는 약분이 된다고. 그래서 c는 처음부터 없다고 보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자 2개만 결정하면 돼. 여기서 A, B만 결정하면 된다고. 이 부등식 조건을 통해서. 근데 부등식을 해석하는 방법이 뭐 샌드위치도 있고 뭐 지금처럼 극한에 취한다도 있지만 원래 그냥 부등식의 증명이라는 단원이 있잖아. 부등식 증명 단원이 뭐냐면 모든 x에 대해서 혹은 어떤 구간 내의 x에 대해서 fx가 gx보다 클 조건은 얘 최소값이 얘 최대값보다 크면 된단 말이야. 그런 거잖아. 아니면 이쪽으로 한쪽으로 넘겨서 식 조작을 통해서 이 함수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적당한 식 조작을 해서 뭐 이쪽을 내가 뭐 여기가 곡선, 여기 직선 이 정도로 돌리셔도 괜찮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어차피 문자가 2개밖에 없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계산을 할게요. 자, 요 식을 써보시면 어차피 2x분의 8x의 세제곱에 플러스 4a x제곱에 2bx가 되기 때문에 약분해서 쓰면 4x제곱에 플러스 2ax 플러스 2b가 되지. 이게 x 4승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그럼 여기서 일단 알 수 있는 게
결국 식 조작을 하시면 모든 x에 대해서 0 아닌 모든 x에 대해서 fx-4x 제곱이 2ax 플러스 여기 2b가 아니고 b죠. b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익숙한 함수가 나왔잖아요. 그럼 일단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쪽 부등식 정리하면 양변에 2를 곱해하세요. 2를 곱하시면 그냥 바로 1번이고 2를 그냥 곱해서 정리하면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4가 되고, 우변은 여기다가 그냥 2배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8x제곱에 4ax 플러스 2b가 되는 거지. 그러면 나는 뭐가 눈에 들어오냐면 여기가 어쨌든 직선 구조로 나와 있고 2ax 플러스 b, 여기서 봐봐, 이걸 저쪽으로 넘기면 동일한 직선이 유지가 되잖아. 그러니까 저쪽으로 넘겨보시면 2ax 더하기 b가 이쪽이 다 넘기면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결국 부등식을 합쳤을 수 있지. 이거 고1부터 열심히 했던 애들은 이거 고1 수학에도 나오는 표현이거든. 뭐 고1은 좀 한지 오래돼서 몇 학년도 기출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자, 그러면 그냥 모든 x에 대해서 요 2차 함수하고 요 4차 함수 사이에 2ax 더하기 b라는 직선이 지나가면 되는 거야. 원점. 그러면 저 4차 함수는 뭐 그냥 그리기가 너무 쉬운 함수고, 여기가 x축이 될 거고 0에서 접하고 2고 마이너스인데 비용함께 쓰시면 여기 루트 2인 거죠. 루트 2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인 것도 바로 알 수 있고, 이게 루트 2일 때 여기 길이가 그거의 4제곱이니까. 자, 그런데 저 2차 함수는 이렇게 딱 들어가 주는 거잖아. 야, 그럼 까만색하고 빨간색 사이에 있어야 돼. 그럼 얘 말고는 안 되지.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생기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b가 마이너스 4일 수밖에 없고 a가 0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찾으면 문제가 끝난다 그랬지. 그러니까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4가 돼서 f'10은 296이 되는, 생각보다 계산이 그렇게 빡세지도 않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평가원이 너네한테 뭐 의미 없는 엄청난 계산을 요구하지 않아요. 자, 22번. 자, 이 문제도 이거는 사실 쉬워요. 6월 20일 2번하고 비교해도 쉽고, 최근에 이제 예비평가, 그러니까 일단 6월 22번에 출제가 됐고 28학년도 예비평가 예비 30번에도 지수로 함수 문제가 나왔거든. 두 문제랑 비교해도 훨씬 쉽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보시면 되겠죠. 일단 지수로그 함수 문제니까 y는 x 기본이고, 로그 함수가 있고 지수 함수가 있어. 이 위에 임의의 두 점이 있어서 뭐 선 두 개를 일단 긋겠다는 거야. 평행한 두 선을 그어지겠지. 근데 이제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여기가 A예요. 수선의 발 내려서 여기가 P고 여기가 B고 이거의 대칭점이 Q고 이렇게 줬는데, 일단 두 직선의 y절편의 차가 2분의 13이라는 거니까 요게 2분의 13일 수밖에 없고, 대칭성에 의해서 요것도 2분의 13이죠. 일단 요거는 일단 보셔야 되는 게 맞고, AB의 기울기가 7분의 6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 기울기가 7분의 6이잖아. 자, 그러면 아주 예전부터 나오고 있는데 뭐 요 문제 있죠. 11학년도 수능이었나? 로그 함수 나와 있고 정삼각형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 요거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는 22학년도 9월, 수능이지. 수능 9번. 아까 전에 그 탄젠트 문제는 11번이었지. 아무튼 뭐 그런 상황에서 나왔고,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그냥 어떻게 풀면 그냥 끝나는 문제냐면, 어차피 요 사각형의 넓이를 나한테 구하라는 거니까 좌표 알면 돼. 근데 보통은
쉬운 문제들에서는 요 길이와 요 길이를 주는데 이거는 그걸 안 줬을 뿐인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점을 그냥 p, 로그 2의 p라고 만약에 잡아. 그러면 요만큼 평행이동이 됐으니까 평행이동 조건과 평이 조건과 로그 함수라는 조건을 활용하시면 또 p라는 미지수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지. 근데 얘가 지금 기울기가 7분의 6이니까 요게 7k 갔을 때 요게 6k니까 k만 찾아내면 되는데 난 놓고 기억자를 못 보면 안 되고 요 직선의 특징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게 특징이잖아. 그럼 이걸 그대로 연장을 하면 요게 6k일 때 요게 6k라고. 그럼 요게 13k잖아. k가 2분의 1인 거죠. 자, 그러면 봐봐. 그럼 사실 끝이야. 문제를 되게 이쁘게 준 게 요 길이가 3이잖아. 그러면 얘가 로그 2x이기 때문에 밑이 2인 로그 함수이기 때문에 3 커졌으면 x좌표의 b는 8배가 되겠죠. 로그 함수의 고유의 성질. 그러면 요만큼이 7알파가 되는데 그럼 7알파가 7k인데 k가 2분의 1이니까 얘가 2분의 7일 수밖에 없는 거지. 미안해. 7알파인데 알파가 k일 수밖에 없어서 얘가 2분의 1이니까 점 b의 좌표가 2분의 1,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다. 그럼 여기는 이제 x좌표가 k가 2분의 1이라서 알파가 2분의 1이라서 4, 2가 될 수밖에 없고 요 점은 2, 4인 거고 요 점은 마이너스 1, 2분의 1인 거지. 그러면 요 길이 일단 찾아야 되니까 요 길이는 얘하고 얘 사이의 거리가 2분의 3이니까 2분의 3 루트 2인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의 길이니까 요 길이의 절반일 거라서 루트 2인 거죠. 요 길이는. 그럼 나는 요거하고 요거를 일단 더하시면 되고 높이인 요 길이만 찾으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2분의 13을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죠. 여기가 45도 기울어져 있으니까 여기는 4분의 13 루트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2분의 루트 2를 곱하면 되니까. 그래서 얘가 4분의 13 루트 2라서 자 계산만 하시면 이제 답은 2분의 1에 높이 4분의 13 루트 2에 2분의 3 루트 2랑 루트 2 더하시면 되고 요렇게가 날라가지. 그러면 4분의 13에 2분의 5 8분의 65 답은 73이 되겠다. 그래서 이 정도는 진짜 어렵지 않은 로그 함수 문제가 됩니다. 너무 많이 나왔잖아 이런 거는. 22학년도 9월 21번에도 나온 거고요. 뭐 이런 로그 함수 쓰는 거는 아주 과년도 옛날 문제도 있는 거고. 그래서 공통은 어려웠던 게 21번이 어쨌든 어려웠고 해석이 15번도 이 정도면 어려운 문제가 맞죠. 뭐 14, 13 정도는 전혀 어렵지가 않았고 근데 사실 15번도 뭐 사설이나 뭐 실무 많이 푸셨으면은 너무 많이 나오는 주제라 21번을 제외하고는 괜찮았을 것 같아요. 자 28번 보겠습니다. 자 또 합성함수가 나오긴 했는데 처음엔 나도 합성함수 이거를 뭐 함수 찍기를 생각을 하다가 전혀 함수를 찢을 필요가 없거든요.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이 문제는 어디서 좀 함수를 잘 찢으셔야 되냐를 읽어볼게. 3차 함수가 있고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어. gx가. 일단 함수 관찰부터 일단 하긴 하는데 일단 f는 3차 함수야. 근데 그거를 이제 x 탄젠트 x와 gx를 합성을 해놓은 거지. 벤 다이어그램을 딱 한번 그릴 건데 자, gx가 가고 x 탄젠트 x가 가. 근데 보통의 합성함수 문제들은 얘를 잘 파악을 하고 얘를 잘 파악을 해서 이게 이제 fx로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나왔던 요 28번 자리에 나왔던 최근에 나왔던 거 24학년도 6월 28번이나 올해 6월 28번이나 결국은 이 내가 알고 있는 이 함수를 통해서 이 함수와 이 우변에 있는 이 함수가 같다. 얘가 갖는 성질과 얘가 갖는 성질이 같다.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은 좌변의 함수가 f제곱 더하기 2f였는데 얘가 일단 근을 하나 갖고, 그치? 그러니까 f가 근을 하나 가져야 되고, 그걸 이제 우변에 있는 삼각함수를 통해서 같은 위치에서 결국 극소를 가져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풀었던 거고, 얘 마찬가지로 같은 위치에서 변곡점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풀었던 거인데 오히려 그렇게 접근했으면 훨씬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신경 써야 되는 거는, 항상 함수의 그래프에서 신경 쓰셔야 되는 거는 정의역이야. 탄젠트는 정의역이 제한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 함수의 정의는 2분의 정수 파이가 되면 안 돼. 이게 정의역에서 빠진다고. 그럼 g의 치역에 2분의 정수 파이가 들어가면 안 돼. 그럼 g는 제한된 함수야. 상당히 많이 제한이 돼 있는 함수. 그게 이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는 그냥 이 문제는 원래 미적분 문제 풀이는 대입이에요. 주어진 값들 그냥 대입을 하세요. f0은 g0 마이너스 탄젠트 g0이야. 그러면 여기서 어차피 얘네 둘이 같다라는 거니까, g0과 탄젠트 g0이 같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두 가지 정도 해석이 가능한데, 그냥 탄젠트 g0을 g0으로 바꿔치는 용도, 혹은 탄젠트 x와 y는 x가 이렇게 그러니까 탄젠트 x가 이렇게 지나갈 때 y는 x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테니까 G형의 의미는 어쨌든 탄젠트와 y는 x의 교점이겠죠. 그 정도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일단 뭐 더 진행은 안 돼. 두 번째, f의 2' 파이가 0이래. 근데 f는 3차 함수잖아. 이 조건이 변곡점이라는 뜻은, 일반적으로 변곡점 뜻은 아니지만 3차 함수기 때문에 x는 파이가 fx의 변곡점일 수밖에 없죠. 여기서 그럼 두 번 미분을 만약에 진짜로 해봤다면 이것도 아마 많이 꼬이는 상황이었을 거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건 나 조건이에요. 일단 g파이는 정수파이지. 근데 g의 극한이 2분의 3파이인데, 자, 당연히 2분의 3파이한테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3파이에 되는 모양은 이럴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거야.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g는 2분의 정수 파이한테 대응이 되면 안 된다고. 가능한 케이스는, 그래서 케이스 분류를 하시면 두 가지인 겁니다. 2분의 3파이보다 아래쪽에서 온다면, 만약에 gx가 여기 2분의 파이가 이렇게 있을 테니까 g가 이런 모양이어야 되는 거야, 반드시. 자, 그러면 이때 어쨌든 g파이가 정수파이니까 요 사이에 있는 정수는 파이밖에 없겠죠. 이때 답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2분의 3파이보다 위에서 올라온다면 그 다음 점근선이 2분의 5파이가 될 테니까 이렇게 내려오고 있을 수 있지. 그럼 파이일 때 g파이는 2파이가 되고. 자,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 문제 해석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진행을 좀 해보면, 아직까지 제가 이제 안 한 게, 그러니까 문제 이제 감도 안 올 텐데 구하라는 거의 의미조차 판단이 일단 잘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f는 일단 미지수가 3개 있는 거거든. 이런 상황인 거잖아. 근데 구하라는 것도 일단 판단이 안 돼. 근데 어쨌든 미분은 한 번은 해야지. 왜냐면 내가 적어도 g파이가 파이거나 g의 파이가 2파이인 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알고 있는 거는 g형이 탄젠트 g형이다, 요거까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f를 일단 미분은 한번 해봅시다. 미분해보시면 g'x의 마이너스 시컨트 제곱의 gx의 g'x가 될 텐데, g'x로 끌어내시면 1 마이너스 시컨트의 제곱 gx인데, 자, 이 문제의 주인공은 어쨌든 탄젠트니까 여기 탄젠트로 바꿔주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f'x는 결국은 마이너스 g'x의 탄젠트 제곱의 gx야. 여기까지 오시면 구하라고 하는 게 일단 의미 판단이 되지. 생각을 해봐.
야, G형이 탄젠트 G형인데 여기다가 0 넣으시면 F'0이 마이너스 G'0에 탄젠트 제곱의 G형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G'0에다가 G형의 제곱 구하라는 것이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 구하라는 것은 마이너스 F'0을 구하라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우리 이 문제의 목표 구하는 것은 마이너스 F'0을 계산을 해주면 된다로 바뀐다고. 자, 그러면 이제 계속 또 진행을 해보시면 미분 해놨잖아. 한 번 더 미분하지 마시고 파이에서 어쨌든 탄젠트로 바꿔놨기 때문에 내가 G파이가 어차피 둘 중에 하나잖아. 그러면 F'파이를 계산을 하시면 마이너스 G'파이에 탄젠트 제곱의 G파이가 되는데 G파이가 내가 뭐라는 걸 알고 있냐면 정수라는 걸 알아요. 어차피 파이 아니면 2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0이야 무조건. 야, 그러면 다 했다. 뭐이 다 했어? F'파이도 F2'파이도 0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fx는 a의 x-파이 세제곱에 얘 때문에 2차항이 없어, 얘 때문에 1차항이 없어. 그러면 그냥 플러스 c인 거지. 그런데 f형이 0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f형이 마이너스 a파이 세제곱 더하기 c니까 여기가 a파이 세제곱인 걸 알 수 있죠. 야,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a를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G파이가 파이 아니면 일단 G파이가 2파이인 거잖아. 그러면 F파이가 이제 함수값 계산을 하시면 이게 G파이 마이너스 탄젠트 G파이인데 탄젠트 G파이가 마찬가지로 0이죠. 그럼 얘는 G파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파이 아니면 2파이야. 그럼 내가 여기서 F파이를 계산을 하면 얘가 A파이 세제곱이니까 파이 5R 2파이야. 그럼 A는 파이 제곱분의 1이거나 파이 제곱분의 2야.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이지선대로 바뀌었는데 정답률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 사실 여기까지만 오면. 왜 그러냐면 F'X가 3A의 X-파이의 제곱이라서 구한 게 F'0이니까 얘가 3A 파이 제곱이 되는데 그러면 이 값은 어차피 3 아니면 6이잖아요. 그러면 답은 마이너스 3 아니면 마이너스 6인데 보기에 마이너스 6밖에 없어. 여기가 마이너스 3이었으면 정답률이 더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사실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이 문제 풀 때는. 근데 어쨌든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왜 이때가, 그러니까 결국 이때가 모순인 거잖아. G파이가 파이일 때가. 자, 모순인 거 밝혀볼게. 되게 쉽거든. 생각을 해봐. 이거 다음에 어차피 이 그림 그려놨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가 2분의 3파이가 될 거 아니야. 자, 여기서 어쨌든 얻은 거는 이 상황에서 내가 얻은 거는 A가 최고 차이 계수가 파이분의 1이라는 걸, 파이 제곱분의 1이라는 걸 얻은 건데 그러니까 최고 차이 양수잖아, F에. 근데 요 벤 다이어그램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상황은 2분의 3파이보다 밑으로 오잖아, 무한대로 갈 때.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gx가 가고 x 마이너스 탄젠트 x가 와. x를 무한대로 보내. 그러면 g는 2분의 3파이보다 밑으로 와. 그러면 2분의 3파이 왼쪽으로 올 때 x 마이너스 탄젠트 x의 부호를 변화를 관찰해봐. 그럼 이쪽으로 오면 탄젠트가 더 위에 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얘가 f니까 x가 무한대로 갈 때 f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어. 근데 최고차항이 양수인데 그럴 수가 없지. 그래서 이게 모순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쪽은 당연히 x가 무한대로 갈 때 똑같이 이제 최고차항이 양수가 나왔는데 2파이 파이 제곱분의 2로 나왔는데 이때 2분의 3파이 플러스로 갈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오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올 때는 오히려 이번에 빼는 순서가 반대니까 이게 이제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어서
fx도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모순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정답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함수 찍기를 할 필요가 없어. 그릴 필요가 없다고. 얘를 뭐하러 그려요 얘를. 당연히 뭘 할 필요도 없냐면 두 번 미분할 필요도 없어. 왜냐면 애초에 물론 두 번 미분이 되긴 하겠지. 두 번 미분은 되긴 하겠지만 G2'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30번 상당히 쉽거든. 일단 당연히 F를 니나 적분 퍼즐 문제인데 얘를 미분해야겠다는 생각은 일단 버리셔야 돼요. 애초에 어떤 힌트가 있냐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기만 해 GX는. 그러니까 G의 미분 가능성이 보장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미분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물어보는 게 여기서도 G고 여기서도 G니까 G를 꺼내야지. G를 꺼내는 것도 너무 쉽잖아. 2의 fx가 1 더하기 x f' 분의 gx니까 gx는 1 더하기 x의 f'x의 2의 fx지. 그럼 뭔가 gx를 전개해보면 2의 fx에 플러스 x f'x의 2의 fx인데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얘는 일단 적분이 되죠. 야, 이것 자체가 누굴 미분한 거냐면 2의 fx를 미분한 거야. 얘를 미분한 게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그냥 미분하기 전 상태가 있어. 근데 요 앞에 1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자주 나온 얘기죠. gx라는 거는 x2의 fx의 도함수야. 그럼 끝이지. 그러면 당연히 고민을 얘를 볼까 얘를 볼까 얘를 볼까 고민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는 생각을 여기서 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지. F를 미분하겠다 막 이런 거 하는 애들도 있을 거거든. 근데 이걸 미분하고 싶니? 일단 자, 그러면 이 명령어는 지금 뭐냐면 이거 언제죠? 17학년도 9월 21번이던가요? 그때부터 나오던 상황이지. x2의 fx는 미분이 쉬운 함수인 거야. 이렇게 읽어야지. 그럼 얘가 미분이 쉬운 함수니까 요 앞에 1이 숨어져 있는데 얘가 적분이 쉬울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부분적분이지. x제곱이 되겠죠? x 곱하기 요거니까 2fx 2 대입 1 대입 마이너스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 곱하기 실제로 이걸 미분하면 gx. 끝이네. 그래서 4,2의 f2 마이너스 2의 f1 마이너스 53 이게 답인데, 자 g의 적분이 x2fx니까 그냥 이거 그대로 적분하면 이거는 x2fx가 되는 거지. 2 대입 1 대입. 그러면 2의 f2 마이너스 f1 2의 f1 이게 33대 요게 16인 거잖아. 그럼 따라서 2의 f2가 25가 되는 거죠. 100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53. 그러니까 정답은 31이 되겠다. 어렵지 않은, 정말 어렵지 않은 적분 퍼즐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그 29번 해설 안 했는데 잠깐 보시면 너무 쉬워서, 야, 정수인항의 개수가 3개인데 공비가 유리수고 첫째가 양수야. 공비가 일단 음수겠지. 자, 근데 이게 어차피 정수 다음에 또 정수고 그 다음에 또 정수여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연속된 세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등비중항이 6일 수밖에 없어. 그럼 생각을 해보면 9, 6, 4밖에 2조합이 일단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공비가 음수라, 그러면 이 중에서 얘가 만약에 첫째 항이면 요 조건을 만족을 못하니까 얘가 부호도,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여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세항의 곱이 216이어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일 수는 없고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그럼 r이 마이너스 2분의 3분의 2면 되는데 이러면 얘가 둘째 항이고 첫째 항이 2분의 27이면 되는 거지. 그럼 10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그냥 요 정도 조합으로 찾아주시면 되고, 요거는 올해 3월 교육청에 나왔죠, 30번으로. 그러니까 그 문제하고 거의 똑같은 문제가 아닌가. 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적분이 어렵지가 않았어요. 30번은 쉬웠고 29번 너무 쉬웠고, 그럼 남은 거 이제 28번밖에 없는데 함수 찍기보다는 그냥 주어진 게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